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36페이지입니다. 자연이 하는 말을 받아 쓰다. 이 단어는 강연문을 읽고 그 강연문에 쓰인 전략들을 분석해보고 파악해보는 시간이고요. 실제 강연을 들어봤잖아요.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을 여러분들 몸에 체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두 개의 사진이 나옵니다. 단상 위에 한 강사가 서 있고요. 가는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앉아있고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제는 삶을 감동적으로 만들려면 이라는 주제로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강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강연자가 강연문을 똑같이 쓰는 것이 맞는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누가 봐도 다르게 써야겠죠. 왜냐하면 뭐가 다르기 때문에 듣고 있는 청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관심사가 있는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랑 전혀 잘 모르는 애한테 이야기를 할 때랑 그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것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청중의 요구와 관심을 고려해라 라는 소리겠습니다. 당연히 남자의 질문 있잖아요. 고려하지 않고 말했을 때는 청중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없어요. 맞죠? 쟤 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면은요. 분석한다라고 해요.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분석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주제는 10%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주제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90%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실제로 수행평가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거나 혹은 발표 영상을 찍어 볼 겁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연이라는 것은 일정한 주제에 대하여 청중의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직접 한번 읽어봤기 때문에 문단 정리만 간단하게 하고 특징적인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제가 첫 번째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 그리고 뒤쪽에 가면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공부라는 타이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행복한 삶과 공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이란 게 뭘까요? 이렇게 주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흥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연을 시작할 때는 보통 첫 번째 단락처럼 나는 누구입니다. 그 다음에 강연자인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소개할 겁니다. 라고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지 청중들로 하여금 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줄을 쳐놨는데 괄호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준언어인가요? 비언어인가요? 청중과 눈을 맞추며 기다린다. 준언어는 뭐라고 했었죠?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말은 아닌 것들. 비언어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비언어가 됩니다.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 뒀습니다. 이거는 강연문을 쓸 때부터 의도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강연문을 읽어봤었고 영상도 시청을 했는데 강연문에 없었던 내용들이 영상에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중을 보고 그때 맞게 상황을 판단해서 추가할 건 추가하고 뺄 건 뺀 겁니다. 이게 강연문과 강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에게 이렇게 발표를 해보라고 하면은 발표문을 쭉 그대로 읽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친구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말할 거 말하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도리어 밟는다. 우리 고사성어로는 교학, 상장 이런 표현 씁니다. 서로 성장하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 그래서 이 뒷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떤 것들을 아이들로부터 배웠냐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어 선생님이니까 글쓰기 수업을 하게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경험과 일화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글쓰기 수업을 하라고 하면은
글을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글의 형태는 어떻게 하고 뭐 길이는 어느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할 법도 한데 이 선생님은 글쓰기 방법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눈앞에 학생이 있는 손가락 앞을 가리킨다. 이거는 의도된 행동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비언어 또 표현 방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쭉 읽어보시면 나무 봤냐고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리고 청중과의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티나무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글쓰기 방법을 통하여서 친구가 관찰했던 내용이겠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것도 계속 보게 되면서 거기에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좀 알아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그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 쓸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페이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요 오라고 적혀있는 요 부분부터 시작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시인이 있었던 일화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는 힘을 키우고 있는 때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14번째 줄에 보시면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그것이 공부가 되고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랑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육이란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잘 받는 것, 이런 것이라면 이 사람은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연구해 가는 것 자체가 공부고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하나 던지죠. 행복한 삶이란 드디어 단어가 나옵니다. 행복한 삶이란 것은 네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다 나왔으니까요. 강연자가 자기 반 아이들에게 나무를 보고 글을 쓰게 한 과정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어떤 것인가,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는 공부죠. 좋아하는 것을 찾고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라는 겁니다. 밑에는요, 청소년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중은 청소년이 될 것이고 주제는 뭐였습니까? 행복한 삶, 이런 거 안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글을 써야 되니까요. 이 강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자가 파악한 청중의 관심과 요구 전략, 대상 청소년 딱 적어놨죠. 강연 제목에 관한 청중의 사전 지식, 행복한 삶, 공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행복한 삶이란 것은 조금 약간 먹먹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아마도 궁금해할 것이다. 그래서 궁금하다, 흥미를 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강연 제목과 청중의 관련성입니다. 이거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것. 밑에 관심과 요구는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도입 부분에 행복한 삶을 위한 공부라는 주제와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하면 청중의 흥미? 이거는 꼭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전 지식과 관심도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전개 부분에서 첫 부분이고, 전개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경험, 사례 이렇게 나옵니다. 글쓰기 실제로 느티나무라는 글을 적게 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시하고 당부하며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 주제를 적는 거잖아요. 주제는 뭐였어요? 좋아하는 것을 찾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글을 쓰기 전에 이미 주제를 정하고 대상을 정한 다음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개그맨들이 이제 개그를 짤 때도 포인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미디 빅리그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아무 의미 없이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한 포인트를 위해서 10분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 놓는다라는 겁니다. 재미있겠죠?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표현 전략입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준언어, 비언어, 매체 자료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겠네요. 청중의 눈을 맞추면서 질문하고 답을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의사소통과 호응 이런 거 아닐까요? 상황에 맞는 손짓 발짓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아닌 몸의 의사, 소통. 똑같은 말입니다. 1화에 등장하는 학생이 쓴 글을 큰 화면을 통해 청중에 직접 제시한 것은 흥미 끌고 너희와 같은 학생이 쓴 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신뢰도도 돼 있었다 이런 거다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거겠죠. 밑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준언어적 어조 속도 목소리 크기, 비언어적 적절한 몸짓 동작 매체 자료 사용 쉽게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4번에 청중에 따라 강연의 평가가 달라지는 까닭. 학생은, 선생님은, 학부모는 왜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의 관심도 다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전 지식 등등등등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이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이 선생님 생각과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좋을까?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밑에는 여러분들 다 했으니까 보면 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를 하게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은 실제로 말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일 중요하거든요. 바야흐로 요즘 PR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정리하여서 청중에 맞게끔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원서를 쓰고 면접을 보게 됐을 때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외워갔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강연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